자, 사상 유례없는 편파 불법 선거가 대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 국민을 우롱한다 하니 전 국민이라 할 때는 30%를 뺀 겁니다. 저는 30%를 국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뭐 지역성이나 또 이념이나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갖다가 좌우하지 않고 묻지마 지지하는 저런 사람들을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있는 저는요 보수를 지향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보수의 잘못을 누구보다도 많이 지적했고 또 보수 정권의 부패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장서서 질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번 대선이 사람 갖고 상식선에서 다소 간의 하자는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 대선을 좌파를 대변해서 후보로 나와야지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삶 자체가 거짓인 후보. 자, 저런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정권, 그리고 어제 청와대에서 무하고 이가 만났습니다. 자, 별말은 없었겠지요. 둘이 하는 거 보니까 둘이도 뭐 깔끔하지 못한데 한간에 지금 기자들 사이에 해자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왜 문이 이한테 저렇게 끌려가는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2부에 따로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제 둘이 만난 날 손준성에 대해서 영장이 공수처에 의해서 신청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자, 손준성에 대한 체포영장도 기각되고, 자, 손준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어요. 자, 공수처가 1호로 구속영장을 쳤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해체돼야 되고, 공수처장은 나중에 깜빵 가는 것을 걱정해야 될 거고, 공수처의 수사팀도 사법 처리를 걱정해야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공수처라는 데 자체에 몸을 담았던 파견을 원해서 스스로 자처해서 갔던 공직자들은 전부 옷을 벗겨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다수는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불법에 가담한 이 공직자들도 위에서 시켰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법원이 손준성에 대한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사항 등 이 사건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출석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지극히 부자연스러웠다. 즉 피의자에 대해서 그냥 이 서로 조율을 하는데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이 기각되니까 피의자도 모르게 구속영장을 내놓고 며칠 뒤에 알려주고 그래서 피의자의 변호사가 자신을 방어할 그런 내용을 숙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구속을 시킨다. 이거는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일이고 그걸 보장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할 게 없다. 증거도 더 이상 없을 것도 없고 피의자가 증거를 갖고 있나요? 자, 그리고 피의자가 도망갈 사람도 아니죠. 현직 검찰 간부인데. 그래서 공수처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송 검사가 의도적으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은 법원은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의 진술과 현 단계에서 굳이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 사실상 서두는 공수처의 이유는 11월 5일 동당의 후보 경선에서 결국은 윤을 안 되게 하려고 지금 그 경선에 맞춰서 그 전에 지금 피의자를 갖다가 구속시키려고 했고 또 그 전에 피의자를 체포해서 이제 구속으로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 검사가 공개한 공수처 검사의 문자에도 보면 동당의 경선 이전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동당 경선 이전에 손준성을 구속시킴으로써 윤석열도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라는 이미지를 국민한테 주려고 이 짓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는 굉장한 반발이 나오고 있죠.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 이렇게 물었고, 윤 후보는 자신의 SNS에 손준성에 대한 영장 청구는 야당 경선 시점을 노려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사법부가 공수처에 쏙 보이는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혜 수사와 고발 사주국 수사를 비교하며 대장동은 미국으로 도피했던 나무까지도 풀어주고 유동규의 배임은 일부러 뺐고 그리고 김만배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도록 했고 공수처는 송금사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래서 검찰 수뇌부와 대장동 수사팀 공수처야말로 환상의 콤비다. 그래서 문재명 정권 이기 창출을 위한 환상의 정치 공작 복시조다 이렇게 말을 하며 공수처인지 공작처인지 하는 수사기관은 손준성 검사가 출석을 약속하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토요일에 구속영장 청구해놓고 언론에 밝히지 않고 이틀이 지난 월요일 오후 2시에 그 사실을 공개한 것도 윤석열을 칠 시점을 선택했다. 이 정도면 정치 공작 아닌가?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 정권의 충견 노릇하는 공수처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자, 법원이 아무리 정권의 개가 됐지만 판사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법원으로 하여금 대선을 앞둔 정치 공작의 도구가 되라는 데 대한 일종의 저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너무나 무리수를 두다가 지금 개망신을 당했어요. 지금 이거 말고도 김건희를 둘러싼 도이치 모터스 관계자 구속뿐만 아니라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이 머물던 서울 도심 호텔 압수수색까지 전방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요. 자, 어제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어서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지요. 자, 그래서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를 엮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입장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성명을 냈는데 규칙과 규율을 무시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례적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를 공수처가 저지르고 있다. 일부 법조인은 공수처가 송검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면서 야당 경선 일정을 소환 날짜에 대한 이유로 들어서 야당 경선 일정을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윤의 경선 전에 윤을 엄청난 혐의가 있어서 사법 처리될 것처럼 암시하는 이벤트로 손준성을 구속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송 검사의 구속영장 내용에는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고 판결문을 본 대검 직원들도 송 검사와 무관하다고 검찰 단계에서 진술을 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대선이 진행 중인데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아예 근처를 가지 않고 있고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지금 손준성 고발 사주뿐만 아니라 그건 아예 윤석열의 경선보다 한 일주일 전에 손준성을 구속시켜서 그 다음에 윤석열 소환을 통보하는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겠죠. 야당 경선 전에. 그것뿐만입니까? 도이치 모터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금 윤우진 수사 전방위로 윤석열 주변을 뒤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지금 아예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공수처와 검찰이 이렇게 대선에 편파적으로 개입했습니까? 이거를 누가 다 지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문재인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아니면 문재명입니까? 지금 한간에 문에 대한 권력을 거의 이재명이 다 접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심판이나 대선 관리자의 역할, 마음으로는 밀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솔직히 대선에 있어서 청와대가 개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검찰 공수처를 주무르면서 마음대로 지금 편파적인 대선을 가고 있다. 자, 이런데도 나는 호남 사람이라서, 나는 진보 좌파라서, 나는 종북이라서 무조건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러는 당신은요, 한마디로 파쇼예요, 파쇼.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여당 지지자고 진보 좌파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편파 대선을 한마디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면서 치러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이재명이 좋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파시즘 추종자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선을 치르는 양상이 파시즘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기면 독재를 완성해서 저부터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고, 너희들이 졌다고 하면 그때는 전부 목을 내놓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장난을 치고 나중에 졌을 때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